안녕하세요. 비욘드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는 서울 양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차현진입니다. 광복절 공휴일과 주말이 이어지는 이 황금 연휴 저녁 시간에 유튜브를 시청해주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건강검진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들을 먼저 설명드리고 질문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건강검진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 유튜브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나라에서 해주는 공단검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하실 수 있는 검사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요약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진료실에서 제가 환자분을 만나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할까요? 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제가 건강검진 언제 하실 거예요? 라고 여쭤보면 나는 아픈 데가 없어요. 나는 불편한 데가 없어요. 우리 가족 중에도 아픈 사람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나는 바빠서 병원 올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데 왜 해야 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2023년도에 통계청과 보건복지부에서 공개한 자료인데요. 우리나라 사망 원인 통계입니다. 1위는 암이 가장 높았고 2위는 심장질환, 3위는 폐렴, 그리고 4위는 뇌혈관 질환이었고 특히나 통계를 보시면 암의 경우에는 사망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023년에 남녀 사망자 수를 봤을 때 암종별에서는 폐암이 1위로 가장 많았고 2위는 간암, 3위는 대장암, 4위는 췌장암, 5위는 위암이었고 남성의 경우에는 1위는 폐암, 2위는 간암, 3위는 대장암 순서였습니다. 여성의 경우는 1위가 폐암, 2위가 대장암, 3위가 췌장암 순서로 암의 경우에 사망자들이 이렇게 많다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암 종류별로 사망률 추이를 봤을 때는 그래프에 보시면 위암은 점점 떨어지는 패턴을 볼 수 있고 반대로 폐암은 점점 올라가는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뒤에서 아마 말씀드릴 텐데요. 위암은 우리나라 암검진에 공단에서 시행하는 암검진에 포함되어서 현재 조기 진단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위암의 경우에는 사망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4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보도한 자료입니다. 암 환자 5년 생존율은 72.9%로 10명이 진단을 받으면 그중에 7명 이상이 5년 이상 생존하게 되고 전 국민의 5%가 암 유병자로 100명이 있으면 그중에 5명은 암 유병자라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기대 수명까지 생존하게 될 때 남자의 경우는 기대 수명이 79.9세로 5명 중에 2명이 암이 발생할 확률이 있고 여자의 경우는 기대 수명이 85.6세로 3명 중 1명은 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암 발생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은 1위가 갑상선암이고 2위는 대장암, 3위는 폐암으로 통계가 나왔고요. 남성의 경우는 1위가 폐암, 2위가 전립선암, 3위가 대장암 순서였고 여성의 경우는 1위가 유방암, 2위가 갑상선암, 3위가 대장암 순서로 확인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통계상에서 요약병기에 대한 내용도 있었는데요. 요약병기 중 국한 분율은 2022년도에 50.9%로 이전 2005년 대비 약 5%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특히나 반대로 원격 전이 분율은 2% 정도 감소하였는데요. 요약병기에 대한 내용 아래 조그맣게 저희가 써놨는데 북한의 경우는 암이 장기를 벗어나지 않는다, 즉 조기에 진단이 된다의 의미고요. 원격 전이는 암이 발생한 장기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부위에도 전이가 되는 거라 전이가 된 경우에 진단이 되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이에 암 진단 시에 조기 진단이 되는 확률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암의 요약병기별 분율도 보시면 국한 분율이 5% 정도 증가되고 있고 특히나 국가 암검진에 포함된 위암, 대장암, 간암, 폐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중에서도 위암의 조기
발견이 18% 정도로 매우 높아졌고 암 검진 수검률 확률에서도 위암의 확률이 검진 수검률이 매우 많이 늘어난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암의 5년 상대 생존율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모두 다 늘고 있는 패턴을 볼 수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약 72.9%로 우리나라에서는 암을 진단되면 10명 중에 7명 이상은 5년 이상 생존하게 되고요. 특히나 5년 생존율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이전보다 18% 이상 증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보다는 여자의 경우에 생존율이 조금 더 높게 나왔는데요. 이 이유는 생존율이 높은 갑상선암, 유방암이 여자에게 조금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암 생존율에서 국한 분율에서 암이 진단되면 92% 정도까지 생존율이 올라가고 반대로 원격 전이에서는 27%로 매우 낮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진단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나 국한 병기에서 진단이 되더라도 암별로 생존율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보이는 것처럼 갑상선암, 유방암, 신장암, 위암의 경우에는 생존율이 매우 높은 상황을 보이고 있고 폐암과 간암, 췌장암은 낮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갑상선암의 경우에도 진행된 상황에서 진단이 될 시에는 사망률도 100명 중 1명 정도로 조기 진단에 비해선 사망률이 높아지게 되고 유방암의 경우도 1기는 생존율이 98% 가까이 되지만 4기의 경우에는 34%로 생존율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신장암의 경우도 1, 2기에는 생존율이 97%이지만 4기의 경우에는 생존율이 20%로 많이 떨어지게 되고 위암의 경우에도 0기나 1기에 발견될 경우에는 90% 이상의 생존율을 보이지만 4기로 갈수록 약 10% 정도로 생존율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암 진단 시 국한 병기에서 진단된 암 환자의 증가는 조기 검진의 큰 성과이고 앞으로도 암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서 암 관리 사업을 개발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이에 건강검진은 조기 검진을 위해서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건강검진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공단검진이 가장 먼저 대상자로 나오실 텐데요. 공단검진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건강검진은 만 20세 이상 성인 대상으로 하는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그리고 폐 엑스레이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대상자별로 저희가 암검진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암과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간암, 폐암 이렇게 6가지 암을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공단검진을 받으려고 병원에 들르시면 이렇게 문진표를 작성하라고 여러 장을 받게 되실 겁니다. 저희 병원 양식을 우선 가지고 왔고요. 큰 양식들은 공단에서 정해진 양식이 있기 때문에 병원마다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 병원 양식을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있는 이게 첫 장이고요. 이게 두 번째 장, 이게 세 번째 장으로 구성이 되고 마지막에 네 번째 장까지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 장은 의료진이 작성하는 란으로 검진하러 오신 분들께서는 쓸 내용은 없고 저희 병원의 경우에는 이렇게 빨간 글씨로 수검자 작성 금지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부터 이제 해당자 분들께서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 병원의 경우에는 이렇게 보라색으로 체크를 해놔서 이 보라색 란들을 모두 다 체크를 하시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는 본인이 진단받으셨던 과거력입니다. 현재 드시고 계시는 약이나 진단받으신 진단명 그리고 이전에 수술 받으셨던 것을 모두 포함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특히나 저희가 문진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나는 혈압을 진단받아서 혈압약 먹고 있는데 지금 혈압은 괜찮아. 그래서 나는 고혈압이 아니야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고혈압에 체크를 해주시고 현재 약을 복용하고 계시다고 체크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또 수술력 또한 나는 20년 전에 갑상선암 수술했는데
지금 너무 괜찮아 라고 하시면서 암에 체크를 안 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도 갑상선 암에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고, 현재 모두 나았다 하더라도 이전에 수술을 받으신 적이 있으시다면 기록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력입니다. 가족력은 부모, 형제, 자매 또는 자녀에 대한 가족력을 기재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가족분 중에 진단받으신 분 있으신가요? 라고 여쭤보면 우리 장인어른이 중풍이었어요. 아니면 우리 시어머님이 대장암이었어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시댁이나 처가는 모두 제외이고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때 피를 나눈 사이만 적어달라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시댁이나 처가는 모두 제외이고, 같은 면으로 우리 아버지가 갑상선 암이었는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나는 암 진단받은 가족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요. 돌아가신 분들도 모두 포함해서 직계 가족들은 모두 적어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비형간염에 대한 항목입니다. 비형간염 보균이신 분들, 즉 감염자이신 분들은 란에 체크해 주시면 되고, 감염자가 아니신 경우는 아니요에 체크해 주시고, 모르시는 경우는 모름에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요. 항상 저희가 체크하신 분들께 비형간염 감염이 되어 있으신가요? 라고 여쭤보면 나 예방접종 다 하고 항체 있다고 했어요 라고 하시거든요. 이런 경우는 감염자, 즉 보균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아니요에 체크해 주셔도 되고, 잘 모르시겠으면 모름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흡연력에 관련된 항목이고요. 현재 흡연을 하고 계신지 혹은 과거에 흡연을 하셨는지, 또 흡연을 하신다면 연초 혹은 전자담배 혹은 액상 전자담배인지 여부에 대해서 기입을 해주시면 되고, 음주에 대한 부분도 음주량 혹은 음주 횟수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운동에 대한 부분,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지, 하면 고강도 운동은 얼마, 중강도 운동은 얼마인지에 대해 기입이 되어 있고, 근력 운동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1차 검진 하시는 경우는 이 정도 문진표를 작성하시게 되고, 그 이후에는 암 검진에 대한 문진표들을 또 작성하시게 되는데요. 제일 앞에 있는 질문은 최근 6개월간 이유 없이 체중 감소가 있으신지에 대한 문항입니다. 간혹 오셔서 체중 감소가 있긴 한데 내가 사실 다이어트를 하고 있거든요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경우는 다이어트가 성공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케이스이고, 이런 경우는 체크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가족 중에 암을 진단받으신 분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각각 암별로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인이 이전에 검사를 하신 적이 있는지, 또한 이 검사를 하셨다면 그 검사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기록을 해주시면 검진 문진표 작성이 완료되게 되고요. 여성암 경우에는 유방암과 자궁경부암에 대한 내용에 대한 문진표입니다. 그래서 월경과 출산에 대한 부분, 그리고 호르몬제나 피임약 복용하시는지, 그리고 모유 수유를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기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자들만 체크하게 되어 있는 문항들인데요. 저희 병원은 여기 작게 써 있지만 몇 년생들이 기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작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9년생, 55년생, 45년생이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노인 기능 평가는 일상생활이 가능하신지, 또 예방접종은 잘 하고 계신지, 그리고 낙상이나 배뇨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기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인지기능 또한 보시면 59년 이전 출생자가 기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인지기능 저하 여부를 설문지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여기서 점수를 나온 것으로 내가 치매인가요? 라고 많이 오시는데요. 이건 진단하는 게 아니라 고위험군인지 진료를 보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을 작성하시는 것이라서 혹시라도 걱정이 되신다면 신경과 진료를 따로 봐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울증 설문지이고요. 많은 항목들이 있는데 특히나 마지막에 자살 혹은 자해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쪽 부분에 걱정이 되시거나 조금이라도 생각이 드신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필요하겠습니다.
검진을 하시고 나면 공단검진에 대한 결과표를 이렇게 받게 되실 텐데요. 공단검진 결과표를 받고 보기가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결과지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고자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검진하셨던 분의 결과지를 제가 인적사항을 모두 지우고 가지고 왔고요. 제일 첫 장은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되고 검진하신 분의 주소, 성함, 그리고 인적사항, 그리고 검진하신 날짜, 그리고 검진하신 결과상 의심되는 질환, 이분은 해당 없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문진표에 기입하신 현재 드시고 계시는 약이나 진단받은 질환에 대한 내용, 그리고 문진표에 기입하신 음주나 흡연, 운동 등에 대해서 관리를 더 하시라 라는 멘트가 나가게 됩니다. 첫 장부터 보시게 되면 이제 저희가 검진 당일날 측정하신 키와 체중, 시력, 청력, 혈압에 대해서 기입을 하게 되어 있고, 보시면 혈압이 정상인지, 그리고 고혈압 전 단계인지, 그리고 고혈압이 의심되는지에 대해서 체크가 되어 있고요. 고혈압 의심자의 경우는 나라에서 혈압 관련돼서 한 번 더 진료를 보도록 안내가 나가고 있으니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시지 않은 경우에 검진 당일날 혈압이 높게 나오신 경우는 따로 한 번 더 병원 진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 그리고 폐 엑스레이에 대한 항목인데요.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항목인데, 나라에서 하는 혈액 검사는 아주 기본적인 항목만 하는 거라고 저는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빈혈 검사, 공복 혈당 검사, 그리고 콜레스테롤 검사, 신장 기능, 간 기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특히나 혈당 검사를 할 때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당뇨 검사도 같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네, 흔하게 말씀하시는 당뇨 검사, 당화혈색소라는 검사는 나라 검진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따로 검진 기관과 상의하셔서 추가가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게 콜레스테롤 검사인데요. 이 검진을 받으셨던 분도 결과지에 지금 비해당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검사는 나라에서 4년에 한 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는 해당자의 경우는 검사가 진행이 되지만 4년에 한 번씩만 하기 때문에 2년마다 매번 검사가 진행되지는 않아서 본인이 만약 비해당자인 경우는 콜레스테롤 검사가 진행이 되지 않고 이렇게 비해당이라고 해서 수치가 없이 나가게 됩니다. 콜레스테롤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혹시 같이 검사를 원하신다면 검진을 하실 때 검진 기간에 콜레스테롤 검사 해당자인지 물어보시고 비해당자인 경우는 추가를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또한 신장 기능과 간 기능에 대한 혈액 검사도 같이 진행을 하고 소변 검사의 경우는 나라에서는 단백뇨 검사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하고 결과 드릴 때 결과지를 보고 그럼 나는 소변에서 피 나오거나 염증은 없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단백뇨 검사만 진행하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검사들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소변 검사가 궁금하신 경우는 검진기관에 이야기하셔서 추가를 하실지 상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폐 엑스레이도 기본적으로 촬영을 하게 되어 있고요. 정상인지 혹시 다른 질환이 의심되는지 기타 이렇게 분류해서 저희가 통보가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검사 대상자별 검사도 있고 문진표에 기입한 과거력과 생활습관 교정을 하셔야 되는 것에 대해서 체크가 되어 있고 이 검진을 하셨던 분은 저희가 수를 줄여달라라고 체크를 해서 나갔던 분입니다. 아래 보시면 B형간염, C형간염, 우울증, 조기정신증, 인지기능장애, 골밀도 검사, 노인 신체기능, 노인 기능평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건 해당자들만 검사가 나가는 거고 이 결과지를 받으셨던 분께서는 모든 검사가 다 비해당이라서 비해당의 체크가 나갔습니다. 간혹 이 결과지를 들고 오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 우울증에 해당이다라고 체크가 돼 있으면 나 우울증이에요라고 와서 물어보시는데요. 우울증에 해당이 되어 있다는 것은 우울증 설문지 올해 작성자 해당자이시다 정도의 의미고요. 옆에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없다 아니면 우울증이 있으니 진료를 보셔라 정도의 내용이 같이 결과에 기입되어서 나가니까요. 혹시 해당이라고 되어 있으면 옆에 결과란을 꼭 봐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뒷장에 심뇌혈관 질환 위험평가라는 란이 붙어 있는데 이 종이를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설명을 해달라고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오늘 이곳에서 같이 진료실에서 설명하는 것과 동일하게 설명을 좀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진을 받으셨던 분은 54세 남자분이셨고요. 본인의 심뇌혈관 질환 발생 위험도, 즉 심근경색이나 중풍에 대한 발생 위험도를 봤을 때 같은 나이 54세 남자 평균 대비 0.74배로 본인 나이보다 좀 더 낮게 나와서 매우 좋은 거고요. 심뇌혈관 나이는 50세로 예상이 되어서 본인 나이보다 매우 젊게 나와서 현재 매우 좋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래 보시면 다 안전으로 나왔는데 주의라고 표시가 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혈압을 조금 더 조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담배는 끊고 계시지만 금연을 계속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음주는 많이 하셔서 줄여달라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부분을 교정을 해주시면은 향후 10년 이내에 심뇌혈관 질환, 심근경색이나 중풍이 발생할 확률이 현재보다 18%가 떨어질 거고, 현재 심뇌혈관 나이는 50세인데 이렇게 조절을 잘 해주시면 앞으로 47세로 더 좋아지겠다 정도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공단검진을 하시면서 저희에게 무슨 검사를 더 할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무슨 검사를 더 하면 좋을까요? 라고도 물어보시고요. 나는 다른 검사 하기는 너무 힘들어서 혈액검사로 모든 걸 다 알고 싶어요. 라고도 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주로 어떤 검사를 하나요? 라고도 물어보시고요. 왜 검사를 꼭 해야 하나요? 또 얼마나 자주 해야 충분한 검사인가요? 라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검사를 더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본인의 과거력, 진단받으셨던 거나 약을 드시고 계신 것, 혹은 운동을 잘 하시는지, 혹은 음주를 하시는지, 담배를 태우시는지, 또 가족분 중에 진단받으신 분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개인마다 다른 검사를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다른 사람들은 무슨 검사를 해요? 라고 물어보시면 너무 많은 검사가 있기 때문에 초음파도 있고 내시경도 있고 CT와 MRI 등등 선택적으로 많이들 시행하십니다. 그래서 개인마다 모두 다르게 시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혈액검사로 모든 걸 다 알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저도 건강검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도 수검자로 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 초음파나 내시경 하시는 게 얼마나 번거로운지 저도 너무 이해가 되는데, 현재로서는 혈액검사로 모든 걸 다 아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으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검사를 꼭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건강검진은 현재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꼭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은 조기 발견을 하기 위해서 또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꼭 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해야 충분한 검사인가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정답은 없습니다. 개인마다 또 주기도 달라지고 자주 하시는지 여부, 또 검사 여부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검사를 더 한다면 어떤 검사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드는데,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우선은 암 관련된 검사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암 발생 순위를 보시면 남녀 전체 1위가 갑상선암, 2위는 대장암, 3위는 폐암, 4위는 유방암, 5위는 위암이고요. 남성의 경우는 1위가 폐암, 2위가 전립선암, 3위가 대장암, 4위가 위암, 5위가 간암으로 순위가 나와 있고, 여성의 경우는 1위가 유방암, 2위가 갑상선암, 3위가 대장암, 4위가 폐암, 5위가 위암입니다. 이 중에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체크해 놓은 것이 공단 암검진에 포함된 항목이고요. 파란색은 공단 암검진 중 고위험군에게만 시행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공단검진 중 6대 암에 대한 내용을 먼저 보면은, 위암은 만 40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하고 2년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 방법은 위내시경과 위장 조영술 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보통 위내시경을 권유드리고 있고, 특히나 위암은 증상이 있거나 속쓰림이나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있거나 위암 가족력이 있으신 경우에는 40세 이전에도 내시경을 꼭 받으시도록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위내시경 결과에 따라서 1, 2년마다 위내시경을 추적 검사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간혹 아주 결과에 따라서 3개월이나 6개월마다 추적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하신 후에 주치의 선생님과 꼭 상담하셔서 추적 검사를 잘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장암입니다. 나라에서는 만 50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매년 분병 검사를 통해서 대장암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도 대장암 검사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나 대장암 검사 받으러 왔어요. 나라에서 대장암 검사 받으라고 안내 왔어요. 라고 오시는데 대장내시경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현재로서는 분병 검사가 나라에서 하는 1차 대장암 검사이고요. 만일 병 검사를 내셨는데 양성, 즉 변에서 피가 묻어나오는 경우는 나라에서 무료로 대장내시경을 시행하기 때문에 병 검사를 먼저 내시고 거기서 피가 묻어나오는 경우 무료로 대장내시경 대상자가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대장내시경 분병 검사가 깨끗한데 내시경을 꼭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대장내시경을 따로 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도에 났던 기사인데요. 첫 대장내시경 검사는 과연 언제 해야 할까에 대한 기사였고요. 보시면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 암학회에서는 대장암 검진 나이를 45세로 낮추는 권고안을 발표했고, 또한 한국의 경우에서도 15년 동안 50세 미만의 대장암 발생률이 유의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뇨병이나 고지혈증 등 대사성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남성 혹은 흡연자 혹은 고혈압 등의 요인을 가진 고위험군이신 경우, 그리고 대장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50세 미만이어도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시도록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도 대장내시경 검사는 필요시 권유드리고 있고, 내시경을 하신 후에 용종이 있다거나 한 경우는 1년에서 3년 내에 저희가 추적 검사를 권유드리고요. 또 깨끗하신 경우는 5년 내에 하시도록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조선일보에서 난 기사인데요. 국가암검진에 대장내시경을 도입하는 계획이 세워져 있고 10년에 한 번씩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시점은 고지가 되지 않았는데요. 45에서 74세 사이 10년 주기로 대장내시경을 할 예정이고, 분병검사와 대장내시경 모두 45세부터 74세까지로 이전에 50세부터 하던 것을 앞으로 당겼고, 대장내시경 검진 주기는 10년마다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궁경부암입니다. 만 2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2년마다 자궁경부 세포암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추가 검사를 하신다고 하면 저는 HPV 테스트,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라고 하는데, 저는 진료실에서 편의상 자궁경부암 바이러스 검사 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100여 종이 아형이 있고, 그 중에서도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나뉘게 됩니다. 특히 고위험군 중에서 16번, 18번이 양성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자궁경부암 발생 확률이 약 100배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기 때문에 나라에서 하는 검진 외에 추가적으로 바이러스 검사를 추가로 하실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방암입니다.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2년마다 유방 촬영술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는 추가 검사를 하신다면 유방 초음파를 꼭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저널에서 최근에 발표된 저널에서도 보시면 치밀 유방에서는 유방 촬영술이 정확도가 좀 떨어지게 되고, 또한 치밀 유방 자체가 유방암 발생의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여성에서도 치밀 유방은 유방암 발생의 위험 인자이고, 실제로 유방암 발생률이 3.8에서 5배 정도 높아지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치밀 유방 여성에게 유방 초음파 검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유방암 학회에서 제시한 한국인 유방암에 대한 홍보 팜플렛인데요. 우리나라 유방암 발생률을 보면 40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대, 30대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적은 나이, 젊은 나이에도 유방암 검진을 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암입니다. 만 40세 이상 간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나라에서는 6개월마다 간 초음파와 AFP, 알파피토프로틴이라는 혈액 검사를 진행하고요. AFP는 저는 진료실에서 편의상 간암 표지자라고 환자분들께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서 제시한 고위 염구는 간 경변증이 있거나 B형 간염 항원 양성 혹은 C형 간염 항체 양성인 B형 감염에 감염되신 분들 또는 C형 감염에 감염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하지만 그 외에 다른 분들, 특히나 부모, 형제, 자매 중 간암을 진단받은 가족이 있다거나 또한 본인이 술을 많이 하신다 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간 초음파와 혈액 검사를 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폐암입니다. 나라에서는 54세에서 74세 사이 폐암 고위 염군을 대상으로 2년마다 저선량 PET-CT를 통해서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간혹 단순 폐 촬영, 즉 일반 검진에 있는 폐 엑스레이를 폐암 검진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폐 엑스레이에서는 폐암이 조기 발견이 힘들기 때문에 저선량 PET-CT를 따로 촬영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나라에서 지정한 고위 염군은 흡연자, 특히 30감년 이상, 하루의 담배 소비량을 갑으로 변경해서 흡연 기간을 곱한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저는 담배를 피지 않는데 폐암은 괜찮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폐암학회에서 비흡연인 폐암에 대한 책자를 발간했는데요. 우리나라 폐암 발생률을 보면 비흡연인 폐암도 매우 높습니다. 35%가 폐암 환자 중 35%가 흡연자, 27%가 금연암 사람, 36%가 비흡연자로 비흡연자의 경우에도 폐암이 매우 높기 때문에 폐암 검진을 하시도록 권유드리고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 여성 폐암의 88%는 비흡연입니다. 그래서 흡연을 하지 않더라도 PET-CT는 주기적으로 찍어보시는 것이 필요하실 것 같고 비흡연인 폐암의 원인은 정확한 원인이 없습니다. 유전력도 있고 미세먼지나 환경 오염 그리고 또 요리할 때 나는 연기 그리고 폐 질환을 진단받은 가족 과거력 그리고 간접 흡연 등 모든 것이 다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저설량 PET-CT를 한 번씩 찍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공단암 검진이 다 끝났고요. 추가적으로 하실 만한 우리나라 발생률 1위인 갑상선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암에 대해서는 착한암이라고 많이들 들으셨을 거고 저도 제 주변에 20대, 30대에 이미 갑상선암을 진단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건강하게 잘 살아 계시고 그래서 갑상선암에 대해서는 많이들 이제 놓치고 계시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 2024년도에 기사가 난 것을 보니 검사가 줄어들어서 사망자가 늘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2024년도 갑상선 학회에서 진료 권고안이 나왔는데요. 자세한 것들은 모두 빼고 우선 갑상선 암에 대해서는 초음파를 진행해서 갑상선 암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갑상선 암 검진을 드리는 경우는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 그래서 위에 보시면 갑상선의 급격한 크기 증가 갑상선이 이렇게 목 앞에 있어서 목 앞쪽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증상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초음파를 보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또한 쉰 목소리 혹은 성대마비 그리고 튀어나온 쪽과 같은 쪽에 임파선이 부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갑상선 초음파를 반드시 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방사선에 대한 노출력이 있거나 가족분 중에 갑상선 암을 진단받으신 경우에는 갑상선 초음파를 꼭 해보시는 게 필요하시고 초음파 결과에 따라서 이후 추적 검사 간격은 달라지게 됩니다. 다음은 전립선암입니다. 2024년도에 났던 기사인데요. 주요 10대 암 중에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내용의 기사였고 최근 5년 새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전립선암이고 진료 인원도 가장 많이 늘었고 진료비도 전립선암이 가장 크게 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한비뇨의학재단에서는 전립선암에 대한 홍보 팜플렛을 이렇게 작성하였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전립선암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 권장 주기는 1년에 한 번입니다. 특히나 혈액검사 PSA 검사, 저는 진료실에서 전립선암 표지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혈액검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시고 또한 이거는 확진하는 검사가 아니라 전립선암의 위험성이 높은지를
보는 검사라서 혈액 검사로 혹시 PSA 수치가 높게 나오면 비뇨기과 진료를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50대 이상 남성이시라면 특별한 증상이 없으시더라도 매년 PSA 혈액 검사를 받으시도록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췌장암인데요. 췌장암은 아시겠지만 생존율이 매우 낮습니다. 2024년도에 났던 머니투데이에서 났던 기사인데요. 5년 생존율은 겨우 16% 정도로 되어 있고 발병 위험이 높거나 가족 중 췌장암 환자가 있는 경우 또 과거 건강검진에서 췌장염이나 췌장낭종 등을 진단받으신 경우에는 췌장암 검진을 하시는 것을 고려하시는 게 좋고요. 환자의 편의를 위해선 복부 초음파가 좋지만 췌장이 약간 등 쪽에 붙어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복부 CT를 찍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저는 보통은 췌장 MRI를 권유를 드리긴 하지만 비용이 많이 비싸서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요. CT와 MRI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셔서 마지막으로 한번 넣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CT는 가장 크게는 저희가 방사선 조사량이 있고 MRI는 방사선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차이고요. 둘 다 통에 들어가서 찍기 때문에 어떤 걸 찍었는지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요. CT는 통이 좀 크고 MRI는 통이 작기 때문에 MRI의 경우에는 폐쇄공포증이 있으신 분들은 촬영하기가 힘들고 CT는 폐쇄공포증이 있으시더라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췌장을 보기 위한 CT는 저희가 조영제라는 걸 쓰는데요. 조영제가 콩팥으로 나가기 때문에 피검사상에서 신장 기능이 나쁘다고 나온 경우에는 조영제 사용이 불가능해서 복부 검사를 할 때에는 CT를 사용할 수가 없고 반대로 MRI는 가능하지만 자기장을 이용한 검사이기 때문에 인공 심박동기처럼 자기장에 영향을 받는 금속 물질을 삽입하신 분들은 MRI 검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인데요. 추가로 검사를 더 한다면 저는 무슨 검사를 더 하면 좋을까요?에 대한 질문은 개인마다 모두 다르고 실제로 저는 갑상선에 혹이 있어서 제가 1년마다 갑상선 초음파를 하고 있는데 저는 대장암 가족력도 없고 대장도 깨끗해서 5년에 한 번씩 대장 내시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마다 주기도 다르고 하게 되는 검사도 다르게 되고요. 혈액 검사로 모든 걸 다 알고 싶어요 라는 건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지금 혈액 검사가 딱 2개 있었는데요. PSA 검사와 AFP 검사인데 두 가지 다 검사는 가능하시겠지만 특히나 PSA 검사는 권유드리지만 AFP만 단독으로 특히 간암표시자 검사만 단독으로 하는 것은 권유드리지 않고 정확한 검사는 부위별 초음파 혹은 내시경, CT나 MRI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로 어떤 검사를 하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매년 갑상선 초음파를 하고 있지만 또 다른 갑상선이 깨끗하신 환자분들께는 저는 1년마다 갑상선 초음파는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하는 검사가 모두 다르게 되고요. 검사를 꼭 해야 하나요? 라는 건 저도 갑상선 사실 증상이 없는데 초음파 하다가 저도 발견이 되어서 갑상선 초음파나 또 다른 검사들 걱정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셔서 조기 발견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해야 충분한 검사인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 결과에 따라 주기도 달라지기 때문에 검사를 하시고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 사망 원인 통계 맨 앞에서 보여드렸던 건데요. 첫 번째 암의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암 조기 검진을 통해서 발견이 가능하고 따라서 사망률이 낮아질 수 있고 2위인 심장질환 또 4위인 뇌혈관 질환의 경우에는 공단검진을 보시면 저희가 혈압, 당, 그리고 고지혈증에 대한 검사를 합니다.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은 그것들이 모두 위험인자이기 때문에 조기 발견 또한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5위인 자살의 경우에도 원인이 우울증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울증 선별 검사를 통해서 좀 더 조기 발견을 하고 우울증 관리를 하면 자살에 대한 사망률이 낮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외의 모든 것도 검진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진은 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고 또한 암종별 사망 원인 보시면은 폐암의 경우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설량 PET-CT를 통해서 조기 발견이 가능하고 간암의 경우도 간 초음파, 대장암은 대장 내시경, 그리고 췌장암은 췌장 MRI나 CT를 통해서 가능하시고요. 위암도 위내시경,
또 담낭과 담도암도 간 초음파를 보시면 보통 담낭도 같이 봐주시기 때문에 아마 같이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리고 유방암도 유방 촬영과 유방 초음파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전립선암도 PSA 검사와 필요하시다면 전립선 초음파를 추가적으로 하셔서 확인이 가능하고, 아래 두 가지 백혈병 혈액암에 관련된 부분들은 혈액검사, 백혈구 수치나 혈소판 수치 등을 추가로 하시면 조금 더 빨리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단검진은 꼭 시행하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 검진을 꼭 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암 검진 6가지,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에 대한 내용이고요. 추가적으로 갑상선암은 갑상선 초음파, 전립선암은 혈액검사와 전립선 초음파, 췌장암은 복부 초음파, 하지만 조금 더 정확히 원하신다면 췌장 CT 혹은 MRI를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가족력이 있을 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부분을 제가 찾다 보니 기사가 났던 게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기사인데요. 위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30세부터 위내시경을 권유드리고, 대장암이 있는 경우는 대장암이 발생한 가족의 나이에서 10년을 뺀 나이부터, 폐암은 늦어도 40대부터, 유방암은 유방암이 발생한 가족의 나이에서 5년을 뺀 나이부터, 그리고 간암은 40세부터 1년 간격으로, 그리고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는 심혈관 질환이 발생한 가족의 나이에서 10살을 뺀 나이부터 검진을 권유드립니다. 그래서 검진기관에 가시면 여러 가지 검진들을 하실 수 있는데, 저희 병원의 경우에는 이렇게 추가 검사들을 많이 종합검진 패키지로 묶여 있고요. 검진 기관에 따라 이 패키지들은 다를 수 있으니 검진 원하시는 기관과 상의를 해주시고, 저희 병원에서는 위대장 내시경 포함된 패키지가 많이 있고요. 초음파도 한 부위에서 두 부위, 세 부위, 네 부위 원하시는 부위를 선택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 PET, 앞에 말씀드렸던 저설량 PET는 폐암 조기 검진 목적으로 쓰는 거고요. 심장 CT는 저희가 오늘 시간 관계상 설명 못 드렸는데 칼슘 CT라고 해서 관상동맥 질환 위험도를 보는 CT입니다. 그래서 그 CT를 진행하고 있고, 뇌 MRA와 뇌 MRI는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조기 발견을 원하시는 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또 췌장 MRI는 췌장암 조기 발견을 위해서 선택하실 수 있도록 저희는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검진을 원하시는 경우 검진 기관에 가셔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병원 홈페이지에 있는 가장 좋은 문구입니다. 최고의 치료는 조기 발견입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을 하시고 다들 건강히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것은 모두 끝났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림 파스타 J1U 님인데요. 30대이고 첫 건강검진 받습니다. 검진 받을 때 꼭 포함시켜야 되는 필수 항목들이 있나요? 위내시경이나 CT, 초음파 같은 것들 중에 생략해도 괜찮은 게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우선 30대이면 굉장히 젊으시고 첫 건강검진을 받으신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가족력이나 과거력에 따라서 저희가 추천드리는 것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 자체가 위암이 굉장히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위내시경은 보통은 권고를 드리고 있고요. 혹시라도 본인이 담배를 많이 태우신다면 저설량 PET 한 번 정도 고려해 보시고, 술을 많이 하신다면 간 초음파를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에 푸름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위내시경이랑 대장내시경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네, 동시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같은 날 한 번에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주의사항은 위내시경은 금식만 하시고 오셔도 검사가 가능하지만, 대장내시경은 장전결제를 먼저 드셔야 하고 약 일주일 전부터 식이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대장내시경이 주의사항이 조금 많기 때문에 대장내시경을 하실 때는 미리 안내를 받으시고 같은 날 검사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잘 준비해 오시면 동시에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사나 V2I 님인데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생리 중에는 혈액이나 소변 검사에 영향 가니까 건강검진 미루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저희도 사실 생리 중에 검진하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앞에 말씀하셨던 대장 내시경 관련된 것도 있고 미리 예약을 해 놓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날짜에 맞춰서 오시다 보니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생리 중에는 혈액 검사보다는 소변 검사에서 여성분들이 혈뇨가 나온다고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는 다른 검사는 하시되 소변 검사 결과는 정확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궁경부암 검사의 경우에도 생리 중에는 부정확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미리 말씀은 드립니다. 검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검사 결과에 이상 소견이 나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혹시라도 내가 그날 생리 중이었는데 소변 검사 이상 소견이 나왔다 하시면 월경하지 않는 시기에 다시 한번 병원을 방문하셔서 저는 재검사 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마이야히 V3N 님인데요. 복부 초음파 받을 때 간이나 신장 낭종이 발견되면은 이런 건 꼭 치료받는 게 필요한가요? 아님 정기적으로 추적 검사 정도만 하면 되는지요? 라고 하셨는데요. 우선은 간이나 신장 낭종 아마 들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네, 저희 병원에서도 할 때마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저희가 설명드리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우선은 크게 치료는 필요 없습니다만은 정기적으로 추적 검사는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간 낭종은 크기에 따라서 너무 커지면 그때는 이제 저희가 배액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치료를 할 수 있는데요. 신장 낭종은 사이즈가 작더라도 저희가 그 벽이 있다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깨끗한 낭종이 아니라 석회가 껴있다던가 안쪽에 벽이 있는 경우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꼭 검사를 하셔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암의 전 단계처럼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기적으로 아마 주치의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면서 정기적으로 추적 검사를 꼭 권유하실 거라 추적 검사를 하시되 하다가 크기가 커지거나 치료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간의 경우는 소화기내과, 신장 낭종의 경우에는 비뇨기과 진료를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아톰 JO 님인데요. 1년 중 종합검진을 받기 가장 좋은 시기가 있을까요? 시간대도 언제가 좋다. 이런 게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진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특히 환자분보다는 지인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받기 가장 좋은 시기는 우선은 수검자의 입장, 그 검진을 받으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1, 2월 달이 굉장히 조금 병원이 한가하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여유롭게 받고 의료진이나 이렇게 케어를 좀 더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받으시는 입장에서는 1, 2월이 조금 더 편하실 거고요. 상대적으로 연말이 되면 공단검진의 경우에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문자가 계속 옵니다. 올해 검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한 11월, 12월에 참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받기 안 좋다라기보다는 병원 내에 검진을 받으시려는 분들이 매우 늘어나기 때문에 대기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되고 검사 자체도 많이 밀리게 되기 때문에 오신 분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금식을 하고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보통은 받겠다 하시면 상반기 중을 많이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요. 실제로 상반기에 검진을 하고 저에게 설명을 들어오시면 상반기에 검진하신 분들 자체가 조금 적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롭게 저희가 결과 설명을 드릴 수 있고 결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하반기 특히 올해는 제가 환자분들께 추석 전에 꼭 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데 아마도 추석이 지나면 환자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나쁘다라기보다는 아마 조금 수검자 입장에선 좀 불편하실 수가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R7211님인데요. 50대 여성과 남성이 꼭 받아야 할 건강검진 종류 꼭 포함해서 해야 할 검사는 무엇이 있을까요? 대상포진, 폐렴구균 예방접종도 50대에 꼭 맞아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건강검진은 당연히 저는 암 조기검진은 꼭 하셔야 된다고 해서 초음파, 상하복부, 여성분의 경우에는 유방 초음파도 저는 권유를 드리고요. 그리고 뭐 저설량 PCT나 위대장 내시경 권유를 드리고
드리고 있고 예방접종은 저희는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상포진, 폐렴구균 예방접종 오늘 내용은 건강검진에 대한 것이라서 제가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폐렴구균이나 대상포진 모두 다 권고를 드리고 있고 특히 최근에 대상포진은 저희가 2번 접종하는 매우 좋은 주사가 나왔기 때문에 꼭 맞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너츠그린님인데요. 70세 이상인 고령자의 경우에도 대장 내시경 등 검사 계속 받아도 괜찮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사실은 최근에는 저희가 환자분들이 70세 이상이신 경우에도 굉장히 건강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일상생활도 다 가능하시고. 그래서 대장 내시경을 하시겠다고 저희 쪽에도 많이 오시고, 제가 가장 고령자를 본 거는 사실 만 98세이신 분께서 대장 내시경을 받고 싶다고 오신 적이 있으셨는데요. 우선은 대장 내시경 해보신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전 과정이 힘듭니다. 장을 다 비워야 하고 설사를 계속 하신다고 저는 보통 표현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몸 상태가 그것을 하실 수 있는 경우에는 저는 권유는 드리고요. 또한 대장 내시경 자체가 위험하다기보다는 내시경 하기 전 과정이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70세 이상인 경우에 만일 대장암에 대한 고위험군이다 라고 하시면 내시경은 주치의 또 의료진과 상의하여서 필요하신 경우는 대장 내시경을 계속 하시도록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 받아보았고요. 오늘 건강검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질문과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말이 굉장히 빠른 편인데 제한된 시간 내에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을 오늘 같이 설명드릴 수 있어서 매우 저에게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궁금한 점들이 많이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휴 즐겁게 보내시고 정기적 건강검진으로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양병원 가정의학과 차현진이었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